안녕하세요. IM증권 써니입니다. 저희 하이투자증권이 지난 8월 사명 변경을 통해 IM증권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이름과 함께 구독자 여러분께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공해 드릴 예정이오니 애정을 가지고 저희 IM증권 공식 유튜브 채널을 지속적으로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ETF 시장 8월 동향을 살펴보면요. 2024년 8월 5일 올해 최대 ETF 거래를 기록했습니다. 8월 초 글로벌 주식시장의 폭락 국면에서 국내 ETF 시장 전체 거래대금 10조 원, 거래량 10억 4천 주를 기록하며 2024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8월은 개인 투자자의 국내 ETF 순매수 규모가 해외 ETF를 추월했는데요. 변동성이 높아진 미국 시장을 피해 한국 시장에서 기회를 모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변동성이 높아진 3분기는 2분기 말 대비 인버스 자산 4,748억 원 감소, 레버리지 자산 1,056억 원 증가했는데요. 저가 매수 투자 심리가 극대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얼죽신이라고 얼어 죽어도 신축 분양이라는 신조어가 있는데요. 24년 신규 상장한 주식형 ETF의 상장 후 1개월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3분의 2 이상의 신규 주식형 ETF 수익률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ETF 시장에도 얼죽신 열풍이 불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 ETF 시장은 올해 꾸준히 신규 상장이 이뤄지면서 8월 기준 국내 상장 ETF는 881 종목을 달성했는데요. 이 숫자는 코스피 상장 기업 870개를 추월하는 숫자입니다. 올해 국내 ETF 시장 순 자산 총액은 160조 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말 124조 원 대비 정말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ETF가 재테크 수단 중 하나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에 투자하기 부담스럽고 주도 업종도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투자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ETF를 많이 선택하시는데요. 요즘같이 변동성이 높은 증시 환경에서 특정 지수를 추적하는 걸 목표로 하는 인덱스 ETF를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시장 상황과 투자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인덱스 ETF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은 인덱스 ETF와 액티브 ETF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ETF는 투자 방법에 따라 인덱스 ETF와 액티브 ETF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 ETF는 특정 지수를 추적하는 것을 목표로 운용되는 ETF입니다. 운영 인력이 적극적으로 주식을 선택하고 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액티브 ETF와 달리 패시브 ETF의 성격을 갖는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수의 종류는 주가지수 외에도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인덱스에 투자한다는 것은 주가지수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인덱스 ETF의 수익률은 시장 수익률과 동일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 ETF는 특정 자산의 수익률과 유사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요. 개별 종목의 위험을 피하면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을 취할 수 있도록 운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200 지수가 1% 상승하면 인덱스 ETF는 1%의 목표로 운영이 됩니다. 이와 반대로 액티브 ETF는 펀드 매니저가 시장 수익률보다 더 능가하는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운용 전략으로 액티브, 즉 적극적으로 운용에 개입합니다. 그래서 액티브 ETF는 시장 수익률보다 아웃퍼폼하는 수익률을 달성할 수도 있고 언더퍼폼하는 수익률을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인덱스와 액티브, 투자자분들은 만약 이 둘 중에 하나만 고르신다면 무엇을 선택하여 투자하실 건가요? 이에 대한 답은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회장을 통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은 2007년 인덱스 펀드와 헤지 펀드 수익률 내기를 롱벳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이 내기를 한 이유는 인덱스에 투자하는 것이 액티브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워런 버핏 본인도 액티브 투자자인데 말이죠. 내기의 내용은 2008년 1월 1일부터 10년 동안 투자하는 것이고 상금으로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이었는데요. 워런 버핏에게 도전장을 낸 곳은 뉴욕 헤지펀드 운영사인 프로테즈 파트너스였습니다. 워런 버핏은 뱅가드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였고 프로테즈 파트너스는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 5개에 투자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5개 펀드에 포함된 헤지펀드가 200개 이상이었습니다. 200개 이상이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모든 헤지펀드 매니저를 상대로 내기를 한 것과 같습니다. 참고로 헤지펀드는 사모
형태로 자금을 모집하여 다양한 상품군의 고도의 금융 전략을 사용하여 절대 수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헤지펀드는 엄청난 금융 엘리트들이 모인 집단으로 알려져 있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워런 버핏은 그의 회사 버크셔 해서웨이 2017년 연차 보고서에 수익률 최종 결과를 다음과 같이 투자자들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결과는 헤지펀드의 뛰어난 금융 엘리트들을 누르고 워런 버핏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헤지펀드의 5개 재간접 펀드의 10년 누적 수익률 평균은 36.3%였고 뱅가드 S&P 500 인덱스 펀드의 누적 수익률은 125.8%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연간 수익률 역시 재간접 펀드의 연간 수익률 평균은 2.96%에 불과하지만 S&P 500 인덱스 펀드의 연간 수익률은 8.5%에 달합니다. 즉 시장 ETF 투자로 자산 배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죠. 워런 버핏은 아내에게 사후 내가 죽으면 남겨진 유산 중 90%를 인덱스 펀드에 넣었고 나머지 10%는 미국 국채에 넣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및 한국의 인덱스 펀드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을 대표하는 인덱스 상품이라면 어떤 상품을 선택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데요. 투자 시기와 자금 규모 등의 문제를 제외하면 ETF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어떤 지수를 추종하는가, 해당 지수를 충분히 정확하게 추종하는가,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이 충분한가, 또 수수료와 세금은 적절한 수준인가 정도일 것입니다. 각국의 주요 지수를 추종하는 대표 상품들을 선택한다면 앞서 나열한 조건들은 대부분 자동적으로 만족할 건데요. 스파이, IVV, VOO는 S&P 500 지수를, QQQ는 나스닥 100 지수를, VTI는 미국 유가증권 시장 전체를 추적하는 CRSP US 토탈 마켓 지수를, 마지막으로 코덱스 200과 타이거 200은 국내의 코스피 200 지수를 추정하며 이 상품들은 모두 해당 국가 내에서 대표적인 인덱스 ETF라고 할 만한 상품들입니다. 미국 ETF 상품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ETF.com, ETFDB.com 등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미국 ETF 상품 5개는 모두 두 사이트를 기준으로 거래 대금이 가장 높은 상품들입니다. 이번 영상은 인덱스 ETF의 우수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덱스 ETF와 액티브 ETF는 투자 전략, 투자 방법, 수수료 등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대부분 투자자들은 시장보다는 종목이나 섹터를 피킹하는 것에 많이 익숙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시장을 산다는 것, 모든 주식을 소유한다는 것도 투자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류는 항상 우상향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이 우상향에서 발전하는 것을 그대로 트래킹할 수 있는 방법이 인덱스 ETF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애플, 삼성전자, 엔비디아 등 지금은 엄청 큰 기업들이지만 몇십 년 후에는 지금 시가총액을 유지 못할 수도 있고 기업인이 망할 수도 있겠죠. 이 말은 이런 기업들 자리에 다른 기업들이 들어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액티브 ETF를 투자하면 항상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고 투자해야 하지만 피로도가 높아지겠죠. 하지만 인덱스 ETF 투자하면 시장에 투자하는 거라 투자 피로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망한 기업이 생겨도 그 자리에 다른 기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인덱스에 투자하면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된다는 말이죠. 즉 인덱스와 액티브를 적절히 자산 배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거시경제 흐름에 늘 관심을 가지고 경기 회복기에는 인덱스 ETF의 베타값을 2배나 3배로 늘리거나 투자 금액을 늘리는 투자 전략을 사용할 수 있고 지금처럼 경기 침체기에 들어갈 가망성이 있을 때는 베타값이 1인 인덱스 ETF에 투자하거나 투자 자금을 줄여서 투자하는 전략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재테크 수단 중 하나로 ETF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